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4시 50분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이 앞서서 뭐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 지금 초록색 선으로 있는 이 선, 제가 지금 분홍색 선으로 그은 이 선이 반복적으로 과거에 지지를 좀 연출을 했던 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신용으로 좀 사고 있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렸던 건 이 구간에서 계속 영상 찍어드리면서 우리가 모두 다 보고 있는 지지선인 요 분홍색 선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배경에는 사실상 모두 다 보고 있는 이 지지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할까라는 부분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회의적이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낙폭이 감소가 될 때 양봉이 좀 유의미하게라도 한번 나와줘야지만이, 이렇게 나와줘야지만이 이 구간에서 꾸물꾸물거리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연출해 줄 수 있었던 건데,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갑자기 멈추진 않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까 뭐 다음번 구간까지 밀릴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겠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이전 영상에서 이런 구간에서 짚어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용매매 동향도 사실상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경에 한몫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초록색 선이 바로 요 신용매매, 신용잔고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떨어지고 있는, 빨간색이 떨어지고 있는 게 이게 주가거든요.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용잔고율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 배경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회인데 왜 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으로 매수하신 것까지는 제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오션 연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는데 이거 끝난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하나오션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대응 영상으로 영상을 좀 켰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면, 이 지금 최근 구간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기회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더 오른다, 신규 수주기 대감에 하나오션 담는 고수들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7월 1일날 하락 중에도 좀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의 기사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7월 2일날에도 하나오션을 아무래도 조선업종에 주목을 하고 있는 초고수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런 어떤 기사 내용보다도 차트 패턴으로 어떻게 보면 인식을 해보자면, 최근에 싱가포르에게 좀 밀린 부분이 작용을 했었던 건지 몰라도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금 조선업 전체적으로 하나오션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조선업 수주가 아무래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한국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 2년치 잔고가 꽉 차 있거든요. 그거랑은 별로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싱가포르에 대한 내용과 수주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좀 맞물려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지금 하락으로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앞전에 어떤 그 차트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신성델타테크처럼 진행될 확률이 조금 있겠다라고 제가 한번 짚어드렸었는데요.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처음에 1차 파동 나오고 나서 2차 파동 나오기 전까지 구간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상승을 했다가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뚫어줄 것처럼 해놓고 음봉 주면서 밀렸죠. 하나오션처럼 음봉 주면서 밀리고 나서 줄줄줄줄 내려가는 지금 모습도 사실 하나오션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냐면은, 이때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때 크게 빠지고 나서 낙폭을 진정시키는 양봉이 하나 출현하면서 기준봉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에서 딱 허리 라인에서, 어떤 허리 라인이요? 이런 상승분에 대한 절반 라인에서 딱 어떻게 보면 지지가 연출이 되면서 쌍바닥을 지금 찍어줬죠.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돌려주는 흐름 만들어주고 5일선 올라타 놓고, 올라갈 때는 사실상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한번 조정을 줘놓고 올려주면서 본격적으로 장대 양봉이 한번 출현하고 전고 물량 먹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하나오션과의 유사성을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한번 고점을 찍어주고 뺐다가 다시 쌍바닥 찍는 구간이 허리 라인인 절반 라인에서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오션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 신성델타테크와 하나오션이 조금 유사하게 진행될 확률이 있겠다라고 한번 짚어드렸던 건데, 상승을 하면서 줄줄줄줄 지금 밀리고 있는 구간에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한번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연출된다
밀린다라고 하면요, 이 241선인 1년선이 딸려 올라오면서 이렇게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찍고 반등을 할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면 더블 바텀의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121선도 근처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번 여기서 지지를 연출해주고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 저항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눌렸다가 이 24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여기까지 한번 눌렸다가, 어디까지요? 65,000원 구간까지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쌍바닥을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앞전의 영상에서도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신용이 이렇게 잔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날 털었는데도 안 털려나가고 있어요. 금요일날 털었는데도 안 털려나간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살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면서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은 이제 신용 좋은 꼴만 하는 거, 여러분들도 세력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서 살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눌렀다가 한번 정말로 쥐어짜듯이 털어놓고 다시 한번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털어먹을 거 털어먹고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 흐름상은 일단 한번 이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지를 연출해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맞이했던 그 배경에는 앞서서 있었던 2015년, 14년 이 구간에서의 어떤 저항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물려서 이런 구간에서 물타기 안 하고 여기가 내가 평단이어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길게 아무래도 차트를 놓고 봤더니만 여기 지금 저항이 있네를 인식해서 지금 구간에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봉상 보면 완전 바닥에 있는 하나오션이거든요. 완전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박스를 전체 크게 한번 놓고 봤을 땐 대략적으로 박스를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박스를 좀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간에 이 구간에서 저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무릎 라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슈퍼사이클이 시작하자마자 끝났습니다. 이제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딱 절반 구간인, 허리 구간인 절반 구간까지는 일단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자리에서 많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술적인 반등은 나왔다는 소리예요. 사실상 이 에코프로는 15배 가까이로 올라갔던 주식이다 보니까 반등의 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는데, 상승을 해주면서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한 절반 라인에서 허리 라인이라고 하죠. 허리 라인에서 한번 반등이 세게 조금 나와주는 척 하다가 또 윗꼬리 달고 빠지게 됐죠. 좀 빠지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오는 구간이 바로 이 절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때 이런 상승분에 대해서 절반 라인을 살짝 하회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었죠.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제 절반 라인, 허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 구간까지는 확인하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이제 분할 매수나 이런 이렇게 지지 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매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점에서 내가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들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비중을 더 태워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 물리신 분들한테 제가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금 확보는 필수적이겠죠. 현금이 없이 대응하기엔 무서운 자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종종합 차트를 놓고 보시면 코스피가 조금 많이 밀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요일날 음봉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이전에 발생했던 갭을 메꾸러 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갭이 한번 출현을 했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 조금 메꿔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고 시장에 돈을 푸는 내용의 기대감도 있고 부동산에 있는 돈이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증시가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흐름이 세게 올라왔던 코스피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더블탑이다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더블탑이 이제 쌍봉이죠. 쌍봉을 찍었으니까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21선까지 한번 터치해주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여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턴에서 시장에 돈도 풀고 있고,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코리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대북 관련해서 남북 경협 관련해서 만약에 얘기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약간은 해소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남북이 분단 상태에서 대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었죠.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근데 그게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어도 만약에 경협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맞닥뜨려서 이렇게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게 뭐가 하나 어긋난 게 없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21선 구간에서 신규 개미들이 따라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포모를 느끼고 계시는 신규 개미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런 상승분이 언제 이렇게 올랐어 하면서 지켜만 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사실상 조방원이라고 하는데, 조선방산원전 다 너무 많이 올라서 나 너무 무서운데요 지금 타기에, 이렇게 해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서 손가락만 빨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회를 잡아야겠다 라고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를 확인해야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하나오션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덥석 내가 풀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를 확 낮춰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진짜 계속 매도하고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외국인 보유 수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완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외국인들 들고 있는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 파동에서 여기서 다 털고 나갔을 법도 한데, 사실상 무섭게 팔면서 다 털고 나갔을 법도 한 자리인데 박스 치면서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고 있는 거냐면 3,700만 주 정도 지금 들고 있다라고 여기 써있죠. 3,700만 주 정도 들고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얼마입니까? 3억 주 정도가 돼요. 3억 주. 306, 413,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 주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3,700만 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유통 비율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봐야 되는데, 3억 주를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식수에서 곱하기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유통 비율이 33.6%라고 하면 0.336, 그러면은 이제 1억 주 정도가 있다라고 치면요, 거기서 3,700만 주면 대략 한 유통 주식수에서 37%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37%, 이거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런 구간에서 어거지로 팔면서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잔고율이 감소는 했었지만 다시 또 슬쩍 사주는 패턴이 있었고, 이 구간에서 털 거였으면 주구장창 털었을 겁니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주구장창 털었을 텐데, 그렇지 않게 진행이 됐다는 것은 한 차례 더 파동을 불러일으켜서 고점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무작정 올라간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을 생각해 주시면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겠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려왔을 때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서 평단가 확 낮춰놓고, 한번 반등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으시면서, 지금 시장에 볼만한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테마도 사실상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죠. 다날 같은 경우에 이 상단에 계속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였던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라든지 하는 것들도 최근에 마치 대장을 교체하려는 듯한 이런 어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보니까요. 한번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리는 측면에서라도 하나오션을 지금 구간에서 내가 모아서 장출한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주고 접근해서 그때 주도주가 다시 된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맞는 트레이딩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철저하게 좀 아무래도 평단가를 확 낮춰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만들어주는 흐름을 보고 우리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줄여놓는 방법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좋은 내용의 기사는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FPSO 탑재 사이버 보안 솔루션 미서 인증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언제 나온 기사냐면은 7월 6일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8시 17분에 나온 기사고 이 FPSO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바다 위 정유 공장 이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 나왔던 요게 바로 이제 FPSO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 해군 MRO 수리 넘어서 평생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한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다만 이번 MRO 입찰은 규모가 크지 않았고 수익성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탐색전 성격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해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MSRA를 체결한 뒤 군수지원함과 급유함 정비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면서 미 정부와 해군, 의회, 고위 인사들과의 연쇄 교류를 통해 조선 및 방산 분야의 전반에 걸친 전략적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냉정하게 이런 결과를 좀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미국 해군 시장에 나올 더 큰 규모의 입찰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보면서도 너무 이게 만약에 내가 저점에서 딱 사서 진짜로 풀 반등하면서 계속 상승을 해주면 당연히 저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플랜 B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이런 신성델타테크의 차트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이런 돌아나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두서없이 하나오션 영상을 찍어봤는데 내일은 장중에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장중에 영상 촬영해 볼 건데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한번 밀려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진짜 쥐어짜는 흐름으로 해서 신용들 싹 그냥 돈 뺏고 가겠다 라는 입장에서 시종장고가 바닥을 찍을 때까지 진짜 악랄하게 누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회의 구간으로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내일 장중 대응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